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저희가 꾸준하게 알려드렸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그 중요한 뉴스가 이제 캐나다 현지의 대표적인 신문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메일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조금 잘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잠수함이 안창호함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인데 도산 안창호함에다가 중간에다가 캐나다의 해군을 갖다가 탑승을 시키고서는 캐나다의 이제 해군 기지에다가 이제 입항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도산 안창호함이 얼마나만큼 내구성이 좋으며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고 거기서 체류해야 되는 해군들이 탑승을 시킨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잠수함이 좋으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화오션의 이제 잠수함과 그 독일의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 TKMS의 잠수함이 두 회사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해군을 갖다 실제 탑승시켜서 야, 니네가 보기에는 어느 잠수함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자신만만하게 실제 시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안창호함에 캐나다군도 함께 또 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이제 한국과 캐나다 해군의 연합훈련 차원에서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캐나다의 이제 에스키말트에 입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제일 속내는 무엇이냐? 우리나라 잠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캐나다 해군에다 입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중령 1명, 하사 1명 갖다가 같이 이제 탑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탑승을 한 다음에 나는 도산 안창호함이 실력이 어떻다. 도산 안창호함의 내부에 얼마나 쾌적한지 갖다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글로벌 메일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그중에 해군 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999년형 혼다 시빅을 몰다가 테슬라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자국의 그 노후화된 잠수함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을 탑승했던 것과 도산 안창호함을 비교했더니 자국의 해군 잠수함은 혼다 시빅, 1999년에 혼다 시빅이면은 그때 처음 출시할 때 좋았겠지만 이제 오래됐으니까 노후화된 것이죠. 얼마나 이제 불편함이 많겠습니까? 그런 테슬라 비교에 도산 안창호함이 테슬라의 수준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직접 타서 운영하고 그 다뤄야 되는 해군 입장에서 캐나다 해군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마디로 도산 안창호함이 그 독일의 TKMS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압축적인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브앤메일의 보도 가지고 오셨고 여기에 도산 안창호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네요. 이게 옛날 차를 몰다가 지금 테슬라를 타는 기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극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키워드를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공개를 해보면요. CPSFP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잠수함 12척, 그다음에 M1호까지 합치면 60조짜리 엄청난 사업인데 국방 안보에만 이제 만약에 해당 사업을 갖다 평가한다면 이렇게까지 막 크게 번질 일은 아니지만 캐나다 정부가 명시로 얘기했어요. 이번에 CPSP 사업을 갖다가 선정하는 회사는 당연히 잠수함을 잘 만들어낸 것은 기본이고 거기다 플러스 우리나라 자국 정부, 캐나다 정부가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 마찰이 빚어지면서 캐나다 정부의 그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CPSP를 수주하는 하나오션이나 TKMS나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당근을 줘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3월 말에 그 제한이 끝났지만 양 기업이 제시하는 당근이 흡족하지 않다라고 추가로 내가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추가로 당근을 제시해와 해서 이제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은 무엇을 가져왔냐. 캐나다 현지 기업과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MOU를 추가로 계속 체결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그 TKMS 무엇을 가져왔느냐. 원래 당초에는 이제 폭스바겐이 그 우군으로 참여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폭스바겐은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신 독일 정부는 무엇을 제시했냐. 캐나다에다가 우주 발사체 그 기지를 우리가 건설해 주겠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발 더 앞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회심의 제안 때문에 이제 다시 동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원래는 6월 말에 이제 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하기로 했지만 캐나다 정부가 더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독일 정부에 야 추가로 더 당근치를 제시해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6월 말이지만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은 또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TKMS보다 한 발 늦어진 건 무엇이냐? 독일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단지 그 캐나다 잠수함 12척 운영하는 것이 캐나다 연해만 지킬 것이 아니고 태평양 대서양과도 같이 이제 연해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미군과 노르웨이, 독일 해군과도 엄밀한 어떤 교류가 필요하고 무기에 대한 호환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나오션이 한 발 늦춰진 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당근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이러다 우리가 탈락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우주 발사체를 건설해주겠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점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동점일까요? 아니면은 독일 쪽에 조금 더 좀 무게 추가가 기울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우주 발사체는 좀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주 발사 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도 다른 나토 회원국한테 야, 우리도 우주 발사체 있어. 너네 우주 사업에 우주 외교 안보에 우리도 같이 끼어들어. 이런 맥락이 되기 때문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뒤처진 상황에서 보다 많은 당근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오션이 지속적으로 이 당근을 제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움츠러든 그 TKMS가 야, 우리 우주 발사체를 지어줄게 라고 획기적인 그 제안을 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안 좋은 대목이다. 어쨌건 이번에 그 실제로 운영하고 탑승해야 될 그 캐나다 해군이 엄청난 극찬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독일 잠수함도 기술력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예, 기술력은 대단하겠지만 일단 결국 조선업의 하나로 잠수함을 갖다 건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조선업은 우리가 독일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마 독일의 어떤 총리, 그다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로 물밑에서 캐나다에다가 추가로 이제 제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이 기사에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다음 키워드입니다. 요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잠수함을 갖다 하나오션만 만드는 것이고 HD 현대중공업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CPSP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독자적으로 하나오션 따로 HD 현대중공업 따로 이제 그 비딩에 참가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두 기업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오션이 주최로 한 원팀 코리아로 참여하자라고 교통정리했어요. 그래서 교통정리했지만 만약에 12척을 수주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면 4척은 HD 현대중공업에 갈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주한다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탈락한다면 당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주가를 갖다가 전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발표가 됩니까? 예, 그래서 6월 말이 이제 당초 그 데드라인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정부는 야, 독일, 한국에다가 더 당근을 제시해줘. 더 당근을 제시해준 국가한테 우리가 이제 그 선정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월 말이었거든요. 2달 더 연기했던 것도 그런 맥락인데 6월 말이지만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우리 가을에 선정자 발표할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 상황이 그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하나오션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하나오션의 독자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좀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사실은 여기에 이제 깊이 관여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다 HD 현대중공업도 관여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많이 탈락한다면 하나오션에 대한 그 하락률이 더 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오션이 언제나 개인적으로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럼 개인 투자들은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오션만이 주체고 하나오션만이 가져간다고 봤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일부 가져간다고 해서 아마 오늘에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만약에 탈락한다면 하나오션의 주가 하락이 더 클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